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잠시 뒤인 오후 5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번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상 내년도 입시 일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매각 여부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협상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여 라인 야후 사태는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이 장기 이식 때문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온전한 2종 이식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고품질 과학 콘텐츠가 실제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콘텐츠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 자료로 쓸 수 있어 수업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6일 오후 5시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 정부가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 정부가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도 신입생 정원은 이번 달 말 확정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의료계가 불복하며 항고심이 진행됐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숫자를 결정했다는 의료계 이 같은 주장을 두고 복지부 장관이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월 6일 증원 규모가 결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에 정부가 2,000명 증원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며 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자체가 막히는 등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려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 안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의대는 기존 학기 단위로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죠. 결정이나 그런 걸 대학에서 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학사 행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비상적인 사태들을 상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선 내년 2월까지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학기 일정이 9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수업이 정상화돼야 8월 말까지 한 학기분에 해당하는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각 의대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당장 의대본과 4학년이 집단 유급할 경우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공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이렇게 밀려 거라서
내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없을 거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도 없을 거고 위기감을 지금 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탓에 신규 의사 배출 차질이 우려되는 역설적인 상황. 정부도 국가시험 일정의 조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참여가 끝내 없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받고 퇴원한 환자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옮겨 심는 이종 이식은 이렇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온전한 성공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살아있는 환자로는 처음으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리처드 슬레이먼 씨. 앞선 실패 사례와는 달리 예후가 좋았고 수술 2주 만에 퇴원하면서 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Upon restoration of blood flow into the kidney pinked up immediately and started to make urine. It was truly the most beautiful kidney I have ever seen. 의료진은 신장이 2년 이상 제대로 기능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환자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원인이 장기 이식 때문이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him in clinic on the day that he ended up passing, and so we had evidence of that his blood tests and urine tests showed that the kidney was working well. 장기 이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환자 대부분은 누군가의 기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 대신 동물 장기를 이용하는 이종 이식이 주목받는 이유인데 가장 큰 난관은 면역 거부 반응입니다. 슬레이먼 씨도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고 지난달 2번째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돼지의 나비 모양 면역기관인 흉선까지 함께 이식받았습니다. So I just took a chance, and worst case scenario, if it didn't work for me, it might have worked for someone else, and it could have helped the next person or the next person. 그러나 지난해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 2명이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등 이종 이식의 성공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슬레이만 씨의 사례로 돼지 신장이 최소 몇 주 동안 투석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절실히 신장을 찾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연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we can honor Mr. Slayman's legacy is to learn from this experiment, learn from this procedure, and inform what we do next. I think the worst thing we can do is become too conservative and stop. YTN 장하영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면서 일단 시간을 확보한 네이버지만 복잡한 상황에 고민은 여전합니다. 매각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4일 열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로 알려진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인한, 그러니까 일본의 압박으로 인한 지분 매각은 피하게 된 겁니다. 다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한 만큼 매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이전부터 라인 야후 매각을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번 네이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 여부를 포함해 협상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사업에서 받을 불이익입니다. 라인 망가가 일본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태클을 걸거나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모회사인 네이버의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분을 판다면 사업상 얼마나 유리하게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타결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된 기술, 인력, 그다음 데이터 이게 다 일본으로 완전히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가 뭐 사업이라든지 이걸 이어나가려고 해도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라인 야후한테 의존하는 바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한국 법인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앞서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우려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라인플러스는 임직원들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셈법이 복잡한 만큼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라인 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가 개최한 온라인 직원 설명회에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 야후 최고 경영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자와 최고 경영자는 설명회에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자리한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는 자신이 라인 야후 이사회에서 제외된 배경과 관련해 총무성 행정 지도를 언급하고 자신도 보안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도 설명회에서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 야후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스모토 총무상은 가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총무성 행정 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중순인데도 강원 산간에는 이례적으로 대설특보 속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450m 설악산 소청대피소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나무 의자와 지붕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소청봉에 42cm, 중청봉에는 21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새벽에 영하 2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자로 재는 거죠. 바람에 아마 쌓이는 구간도 있을 거고. 강원 산간에는 5월에도 가끔 눈이 내리긴 하지만 중순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인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기상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고랭지밭으로 잘 알려진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에도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5월 중순이지만 이곳 강릉 안반대기는 겨울로 되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순백의 눈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새잎이 돋아난 참나무와 붉은 철쭉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온 지가 66년도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 중순에 한 5cm? 이 정도로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덕유산에서도 7cm가량의 눈이 내려 탐스러운 눈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지만 때 아닌 눈 소식에 강릉 안반대기와 평창 청옥산 등에서 산나물 냉해에 따른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5년간의 온열 질환 응급처치 환자 수는 연평균 1,265명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2,436명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올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우려됨에 따라 2024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시행합니다. 20일부터 폭염 대응 구급 추동 태세를 강화하고 전국 모든 119 구급차에 얼음팩과 소금, 물, 스프레이, 전해질 용액 등 폭염 대응 구급 장비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다만 폭염은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일조량이 많은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여름부터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위험 지역임을 안내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충분한 대피 시간 확보와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포함한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근처로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통해 위험 지역임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근 침수 우려 지역 지도를 알림 문자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 예보를 내리고 이를 통해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하천이나 하수도 등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제적 댐 방류 등을 통해 홍수에 대비한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원자력 관련 기업 대표와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함께 원전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카이스트, 포스텍,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39개 원자력 관련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원자력 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 활용은 물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그동안 학부생에게 지원하던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첫 지원 대상으로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설명 마지막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가치이고 이러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안전 마인드를 갖춘 인력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은 보다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고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교육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걸 넘어 눈으로 보고 실험하며 직관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고품질 과학 콘텐츠가 실제 학교 교실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의 과학 수행평가 시간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를 다룬 5분 남짓한 다큐멘터리를 다 함께 시청합니다. 실시간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근거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분말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하고 유형을 분석해 역으로 지문 주인을 특정합니다. 관찰한 결과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평가 대상인데 수업이 끝나면 지문 연구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을 때가 더 좀 관심이 더 생기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과학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YTN 사이언스 콘텐츠는 국가 예산으로 제작돼 교육 목적으로는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는 지난 10여 년간 TV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는데 공신력 있는 콘텐츠가 중요한 교육 현장에서 특히 호응이 좋습니다. 수업 자료를 YTN 사이언스 콘텐츠로 대체하면 수업 내용을 보강하는 데 추가로 시간을 쓸 수 있어 수업이 더 풍부해진다는 반응입니다. 옛날에는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직접 PPT를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시간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정지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PPT 자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선 과학 전문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가 전 세계로 송출될 만큼 성장했고 중국에선 CCTV-10, 일본에선 사이언스 채널 등 과학 전문 콘텐츠 채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데 과학 전문 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과학 영상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과학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공신력 있으면서 교육 현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과학 전문 채널 콘텐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글이 음성과 이미지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오픈AI의 최신 챗GPT와 함께 사람을 닮은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사무실 책상을 보여주며 구글 개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이미지와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개인 비서 기능입니다. 과거 텍스트를 일일이 입력해 검색하던 것을 사람과 대화하듯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An agent like this ha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our complex and dynamic world just like we do. It would need to take in and remember what it sees so it can understand context and take action. 또 100개의 이메일이나 1시간 분량 동영상 검색 결과를 단 몇 초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포함된 새 검색 기능을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하고 연말까지 10억 명 이용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비디오 모델, 비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화 제작 소프트웨어도 함께 배포한다고 밝혀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Gemini with multimodality, long context, and agents brings us closer to our ultimate goal,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하루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도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으며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나 그래프도 척척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SF 영화 속에서 보던 사람 같은 AI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글에서 대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50대 인터넷 방송인의 흉기 범행을 생중계한 유튜브 콘텐츠가 삭제 요청 10시간이 지나서야 지워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앞으로 한국의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심위와도 긴밀한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 직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게 검출됐는데요.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 생활용품의 경우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각종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5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함유량이 기준치의 30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관세청 조사에서도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문제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진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우선 물놀이 기구나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선 국내 인증 절차를 필수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가습기 소독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종도 환경부 신고와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납이 포함됐을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나 하수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구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 피해나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해온 해외 직구 관련 사이트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24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물품이나 해외 리콜 정보 등을 안내하고 분쟁 관련 상담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해외 직구의 유의사항, 유해 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제품 차단에 필요한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오는 2026년까지 플랫폼 개선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엑스레이 검사나 통관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생성형 AI의 놀라운 발전 소식들 전해드렸죠. 영화에 등장한 AI 비서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날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놀라운 AI의 발전 속도에 발맞출 균형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은 앞으로도 함께할 숙제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